일단 녹화. 2차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형이라고 봤었지. 그 기본형은 어떤 것들이었냐? y는 ax제곱의 형태들이 기본형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 기본형에 대해서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 했고 2차 함수가 대칭이 되는, 즉 여기 y축 대칭이었잖아. y축 대칭이 x는 0, y축이 x는 0이니까 x는 0에 대해 대칭이지. 그럼 그 대칭이 되는 축이 대칭 축, 즉 여기서는 포물선의 축이라 했고 그 축에 대한 방정식 표현 x는 0이 축의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고 그렇지. 그리고 이들의 성질 보면은 꼭지점이 0,0 축의 방정식 y축이니까 x는 0 우리 이 상태 했던 거 생각하면 그리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모양이라고 했지. 그래서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생각해줘도 된다. 그래서 a가 양수 아볼 a가 음수 위로 볼록 이렇게 보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값이 급격하게 변해서 a의 절대값, 즉 여기서 x제곱의 개수였지. 그 x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더 y축이 붙게 된다.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다. 완만하게 커져서 y축과 멀어지는 그래프 폭이 넓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어. 그리고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둘의 y 부호가 반대니까 x축에 대한 서로 대칭이다까지 체크했지. 요거 가지고 다 얘기했던 것들이야. 그럼 얘 이제 뭐만 할 거냐면 이동만 시킬 거야. 이동만. 뭐냐? 이동할 때도 뭘 보면 되냐? 결국 꼭지점의 이동만 보면 된다.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결국 꼭지점의 이동만 보면 그 2차 함수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정하고 왜냐면 y값들이 다 q씩 올라갔지. q만큼씩 더해졌잖아. 이렇게 더해졌어. q만큼 똑같아. q만큼 올라갔지. y값들이. 그치. 그래서 우리 1차 함수의 평행 이동과 똑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부분 적어주면 돼. 하이라이트 된 거. 프리노트에.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된 것이다. ax제곱 더하기 q. y값이 q만큼 더해졌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된 거. q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됐고 q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됐다. 요거는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보고자 하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0,q니까 얘 이렇게 보면 되지. 어떻게? 0,0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0,0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0,q로 갔겠지. 그리고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축이 변하진 않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는. 그치? 축은 여전히 x는 0, y축이 되겠지. 축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 거니까. 변하지 않겠지, 축은. 그대로지. 좌우로 움직일 때만 축은 변합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y는 ax제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면 거기에 q 더한 건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우리 1차 함수할 때랑 똑같이 이동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정리했니? 뭘 볼 거냐? 아이고, 이게 복사가 됐네. 어디로 갔어, 이구나. 화목토 2부반
교사용책을 잃어버렸어. 난 강의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여기 뒀었는데 사라졌어. 혹시 너희도 이상한 책을 가방 속에 내 책 아닌데 하는 거 있으면 확인해버려. 내 책일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너희는 안 걸릴 것 같은 게 필수반 수업하고 너희들이 안 와가지고 너희한테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또 어딘가 흘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어디에 흘린지 감이 안 나네. 세미나실. 세미나실? 오. 오케이. 너네 문제 풀리고 한번 다녀와 볼게. 굉장히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세미나실 갔었나? 근데 세미나실도 쓰고 있어가지고 잘했어요. 좀 이따가 봐야겠다. 끝나고 해.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그려놓으면 되거든. 요거 하나 일단 그려놔. 왜 그런지 설명은 그리고 나서 해줄게. 그리고 나서 그 사이 한번 다녀볼까? 범인을 찾았어. 범인은 나야. 내가 딴 데 넣었어. 거기만 1과정 교재를 걷어놨던 거를 꺼내놨다가 다시 갖다 놨는데 걔가 빨려 들어가서 영영 버릴 뻔했어. 휴. 자, 이런 생각 들 거야. x가 p만큼 늘었는데 왜 식에서는 x-p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육안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 원점 생각해보면 빨간색이 됐네. 원점을 생각해보면 원점도 p만큼 이동됐지. 그렇지. 요렇게 p, 0이 됐어요. 얘가. 그럼 얘 임의의 점을 x라 하면 x좌표를 x라 해볼게 한번. 그 x라는 점은 x 플러스 p가 되어 가지. 이동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원래 y는 x 제곱에 a 곱한 거잖아. 얘가 x 플러스 p 넣었을 때 y좌표 역시 ax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걸 보고 y는 a에 x 플러스 p만큼 넣어도 x의 제곱이 되기 위해선 다 p만큼 빼줘야겠지. 이렇게 p만큼 빼줘야겠지.
그래야 똑같이 나오지. 그치? 이거를 그대로 넣은 거야. x 플러스 b를. 그랬을 때 x의 제곱이 나와야겠지. 즉 원래 y값이 이거보다 p만큼 전에 있던 것에 y값이 나오고 있지. 그치? 원래보다 p만큼 전에 있던 것에 y값이 나오고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동그라미 자리에 x 플러스 p 대신에 x를 넣었을 땐 y는 a x-p의 제곱이 되겠네. 형태가. 그래야 x 플러스 p를 넣었을 때 원래 x를 넣어서 제곱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지. 그치? 원래 x 플러스 p를 넣었을 때 원래 x였던 것과 같은 함수값이 나오려면 p만큼 이동시켰을 때 a의 x-p의 제곱 형태로 작성돼야겠지. 오케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반화해서 정리하면 ax제곱의 그래프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을 p만큼 평행 이동하면 2차 함수 요렇게 적혀 x 대신 x-p를 넣었다 생각을 하면 돼. x 대신 x-p만큼. 마찬가지로 p가 양수면 x축의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을 이동하고 p가 음수면 음수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x-p의 제곱의 형태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 역시 0,0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니까 p,0 되겠지. 그럼 축의 방정식 역시 원래 여기 있던 게, 즉 x는 0에 있던 게 같이 x는 t로 옮겨가겠네. 그치? 같이 움직이네.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그치? 그러면은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 x는 p가 되겠다. 이러한 성질들을 파악해야 돼. 특성들. 축의 방정식은 x축의 방향 이동 시 바뀌는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이제 다음 어디로 갈 거냐? 예제로 갈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며 3,m을 지나간다. 그때 m의 값을 구하재. 그럼 얘 평행 이동시키면 y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건 우변에 이만큼 더해주면 된다 했지. q가 2가 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가 되지.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럼 그것은 3,m을 지나가는. 그럼 y가 m일 때 x가 3 넣어보면 2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지. m값이 마이너스 1.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 끝. 자, 어렵지 않지. 얘 역시 이동시킨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대입하자. 그래서 이동시켰을 때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우변에 그 수만큼 더해주자. 1차 함수 때랑 똑같습니다. y축 방향으로 평이동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대표 유형 2번 보자. 이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첫째. 추계 방정식은 x는 0인가? 그럼 먼저 이차 함수에 대한 설명 옳은지 찾으라 할 때는 그려보라 했어. 근데 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어떻게 이동시켰니?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시켰어? 4만큼 이동시켰지. 그럼 원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은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원점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지. 원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은 그럼 얘를 4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그치? 올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추계방정식 x는 0이다. 얘는 그대로지. 추계방정식은 그대로. 축은 x는 0이다. 그리고 꼭지점은 0,4예요. 그리고 위로 볼록 맞지? 왜? a가 음수니까 얼마로? 마삼으로. 그치? 얘는 일단 다 맞아. 현재. 그리고 y는 3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x제곱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했지? 그럼 x제곱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막 3으로 동일하지. 그럼 폭이 똑같은데 대칭만 되는 거야. 이렇게 x축에 대해 대칭만 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폭은 좁은 게 아니라 같다. 폭이 같아. 대칭만 된 거니까. 그리고 5번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된 거 맞지?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지.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아야 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 단원은 말 그대로 그래프 단원이라 그려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거의 70% 80% 이상이야. 알겠지? 자,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여기가 양이 많구나. 다음 게 양이 많네. 자, 빠르게 가야겠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동시키고 이동시켰다. 이게 끝이지. x축 방향으로 이동했니?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니? 이 두 가지지. 그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1,m 지나간다 했어. 그럼 얘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대. p만큼이면은 x-p를 대입했지. 그럼 마산만큼이면 뭘 대입하면 될까?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y는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어야 그치? x 대신 x 플러스 3을 넣어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걸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요렇게 꼴을 생각해주면 돼. 꼴을. 그럼 이제 얘가 1,m 지나간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x에 1 넣으면 y가 m 나온다. m은 1 넣어서 4의 제곱 16이군요.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음 4번으로 갈게. 자, 마찬가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찾는 건 그려야 된다. 그럼 우린 뭘 한다? y는 2의 x-3의 제곱 그려봐야 된다. 그럼 얘 똑같이 원래 얘랑 모양 같은 애 누구였다고? y는 2x제곱. 꼭지점은 원점이었어. 이런 애. 그럼 얘가 있으면 얘를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 옆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켰지. 그럼 얘네 다 이동시켜서 적절히 이렇게 이동돼서 y는 2배 x-3의 제곱은 얘네 다 3만큼 이동됐어. 이 점도 3만큼 이동됐어. 이 점들도 얼마만큼? 3만큼 이동됐어. 그치?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은 자,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다 그리면 얘기를 하려고. 이거 사라지는 포인트야.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있길래 얘 가지고 생각해보면 일단 1번 아래로 볼록한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3,0로 이동한 그러한 2차 함수고 축의 방정식 역시 x는 3이겠지. 요거 가지고 생각하자. 1번 아래로 볼록 맞는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지. 왜? a가 양수, 그 양수 2니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꼭지점에 잡혀 3,0 맞는 말이야. y는 2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 맞지? x 대신 x-3 넣었으니까 3만큼 이동시킨 걸 할 수 있겠다. 4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축은 x가 0일 때 y좌표니까 얘는 0,0이 아니라 0,18 그래서 정답이 4번이겠고 5번 x가 3 미만일 때 얘는 축을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증가 감소와 감소 증가 기준이 바뀐다 했지. 근데 여기선 같이 움직였으니까 축도 같이 이동되잖아. 이차함수로 움직이면. 그럼 축도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보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지. 그래서 5번도 맞겠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자, 요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보고 갔고, 여기가 이제 좀 양이 많아. 아, 이제 6개네. 양 많은 거 이미 지장 안 나왔죠. 자, 그럼 뭐냐? 이제. 얘는 짬뽕이야. 그럼 같이 이동시키는 거야. X축, Y축 방향.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의 의미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뭐냐? Y는 이렇게 보면 a x-p의 제곱을 q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다 생각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q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켰다 해도 되지. 어차피 둘 다 이동시킬 거니까 하나씩 이동시킨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q만큼 이동하면 얘는 y는 a의 x-p에다가 그거 제곱에 q를 더해준 것이니까 표현할 수 있겠고, 얘도 y는 ax제곱 더하기 q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얘가 y는 a의 x-p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q로 되겠지. 그래서 결국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럼 그 식은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겠다. 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다시 우린 무슨 점? 꼭지점 이야기할 거야. 계속 꼭지점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 원래 기본형일 때 어디에 있었다고? 0,0이 있었다고. 그 0,0이 있던 걸 x축의 방향 p, y축의 방향 q만큼 이동했어. 그러면은 얘는 0 플러스 p, 0 플러스 q지. 즉 p, q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축 방향의 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 왼쪽으로 좀 움직일 때만 영향을 받으니까 x는 p 그대로 있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p, q가 되고 축의 방정식 x는 p가 된다. 요거까지 정리해주면 끝이야. 사실 개념은 추가로 할 개념은 없어. 여기는 왜? 짬뽕이니까. 앞에 거 두 개. 짬뽕이니까.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두 개를 합친 거야. 같이 보겠다는 의미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꼭지점의 이동만 보면 우린 2차 함수의 이동을 다 알 수 있다. 왜 2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니까 나머지는 얘네들의 이동에 관여되는 거. 그래서 우린 결국 얘네들을 이제 이름 불러줄 거야.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표준형이야, 이름이. 그럼 표준형 그래프일 때는 얘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지. 어차피 꼭지점 x좌표가 축의 방정식 값이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앞에 내용이 중첩돼서 다시 영상 봐도 이해될 거야. y는 ax제곱이 가장 기본형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이야기냐? 표준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지. 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얘 다 지워. 이미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볼 거야. 제목은 이걸로 써놔. 2차 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평행.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모의 이동만 봐라. 그리고 꼭지점의 이동만 봐라. 꼭지점의 이동은 어떻게 돼? 처음에 p, q가 꼭지점이지. 이 개형에서 표준형일 때 x-p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달려있는 x-p의 제곱에서 p 그리고 q가 누구다?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알려준 거 표준형은. 자, 그러면 요거대로 생각했을 때 p, q가
어차피 꼭지점도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좌표가 p 더하기 n, q 더하기 n으로 가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 식은 어떻게 되나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 얘 가지고 표준형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꼭지점의 이동 가지고. 그럼 그래프의 식은 A, 일단 Y는 이동만으로 누가 안 바뀌어? 모양이 안 바뀌어. 모양이 안 바뀌면 누가 안 바뀌어? X제곱의 개수 바뀌지 않아. 그럼 A 그대로에 X자리에 P 더하기 M을 뺀 것의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N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A에 X-P-M의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N인데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표준형도 자동으로 나오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좀만 힘을 내자. 결국 꼭지점의 이동으로 그래프의 식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자,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얘네들 모양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다. 그렇지? 모양은 그대로인데 움직이기만 한 거. 그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보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표현된다. 자, 뭔가 싸하지 않니? 그럼 표준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2차 함수는 뭐라 했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했어. 근데 표준형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나? 표준형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거야 이제. 그거는 다음 단원에 화요일에 할 거야. 그게 모든 중3들이 고1 때까지 겪는 고통이야. 화요일에 하게 될 거야. 자, 다음 APQ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 왜? 쓸 것도 없어. X제곱의 개수가 A의 부호니까. 그래프의 모양 결정. 이미 알고 있는 사실. X제곱의 개수 양수면 아래로 볼록. 한 번 더 쓰자. 그래프의 모양 결정.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결정 정도로 쓰자 이름을. 이렇게 쓰면 길어진다. 결정. 그래서 아래로 볼록 양수다. 위로 볼록 그럼 A 음수다.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리고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나는 어떻게 돼? 꼭지점이 부호를 판단해주면 되겠지. 당연히 애초에 2사분면은 1사분면은 플러스고 좌표가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고 적을 거 없어 얘는. 3사분면 마이너스고 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부호도 똑같이 나오겠지. 따라가서 결국 얘는 꼭지점 찾아주는 게 메인 테마다 하면 끝이야.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결국 이동시켰을 때 꼭지점의 이동, 변화로 그 이차함수의 식 찾을 수 있다. 무슨 형일 때? 표준형일 때. 자, 그러면 대표 유형 1 봅시다.
도핑을 해야겠어. 카페인 도핑. 집 가고 싶지. 그렇지. 나도 너무 집 가고 싶다. 5시 넘어가니까 그렇지. 6시, 5시가. 남의 반대 집 가나 보다. 책상 끄는 소리 나는 거지. 우리 좀만 버티자. 우리도 30분 뒤에 도망가게 해줄게. 자, 얘가 지나지 않는 4분면. 결국 얘는 꼭지점 찾고 그래프의 개형 찾으면 지나가는 4분면 나오지. 그럼 꼭지점 어떻게 되니? 이거 보고 바로 판단 가능하지. P자리, Q자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P, Q였으니 주어진 2차 함수는 대표형 1-1번 보면 돼.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 그대로 P가 1이고 Q가 4인 거 확인하면 1,4인 게 나오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 양수 2네. 그럼 얘 개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X, Y 먼저. 그럼 1,4라는 점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A가 양수, 즉 2니까. 그럼 얘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2, 4분면은 무조건 지나잖아, 지금. 그러면은 제 3, 4분면이랑 4, 4분면이니까 합쳐서 이렇게 쓰자. 제 3, 4, 4분면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결국 무슨 점 찾기? 꼭지점 찾기. 꼭지점 찾고 아볼, 위볼 판단해야 개형 판단 가능하다. 이거지. 어렵지 않지. 모양 자체는 y는 ax 제곱대랑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동시켰다는 걸 뿐이지. 자, 대표 유형 2로 갈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면 여기를 지나는데 결국 이동시켜라지. 이동시킨 식을 찾자 이거지. 참수 식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뭘 이동시켜라? 꼭지점 이동시켜라. 처음에 꼭지점 y는 3x제곱은 0,0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동시키면 요 문제 풀고 5분 쉬는 시간 줄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하면 너네 죽겠구나. 그치? 꼭지점의 좌표 0,0에서 어떻게 이동됐어? X축의 방향 이만큼, Y축의 방향 5만큼 이동되면 0 더하기 2, 0 더하기 5로 됐으니 얘 2,5지. 즉 꼭지점의 좌표가 2,5인 표준형 그래프 생각해주면 x제곱의 개수 3은 그대로예요. 이동만 시켰으니까 모양은 그대로지. 3에 x 대신 x-2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조심해야겠지. x-2로. 그러면은 얘가 3,k 지나간다 했으니까 3,k 대입시. k는 3에 3-2의 제곱 더하기 5야. 그럼 8이네. k가 8.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6시에까지 쉬자.